유럽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변화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중심이 된 새로운 유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5세기 이후가 되면 거기에 큰 계기를 제공한 것이 바로 총과 대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총과 대포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해요. 그 총과 대포는 대포라고 하는 것은 총보다 먼저 사용이 됐죠. 그건 이미 몽골 시대에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총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의 말기, 원나라의 말기에, 즉 명나라 진영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 화약무기의 발전 정리했잖아요. 11세기에 이미 화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11세기는 몽골이 등장하기 이전이에요. 그때 이미 중국에서 화포가 등장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은 몽골이고요. 그러다가 14세기 말에, 그러니까 대포보다 약 300년 늦게 명나라의 태조인 주원장의 부하 중에 초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화승총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원시적인 총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검증을 거쳐서 전쟁에 본격적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몽골을 무너뜨리고 한족인 명나라, 한족의 국가인 명나라가 중국을 다시 재통일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1368년에 이 주원장이 베이징을 점령하는데요.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고아였어요. 고아였기 때문에 그는 아주 어린 시절에는 절간에 버려졌다. 그래서 탁발승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몽골의 반기를 든 홍건적이라고 있죠. 그런 반란자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부하들을 모아서 결국 총을 이용해서 몽골을 꺾고 중국을 재통일하는 데 성공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재통일 과정에서 한족에 의한 통일이죠. 그 과정에서 이 총과 대포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 총과 대포가 우리나라에도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 때잖아요. 아주 조선 초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대포와 총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린 그걸 가지고 주로 왜구를 퇴치하거나, 일본 사람들이죠, 해적질하는 왜구를 퇴치하거나 여진족을 몰아내는데 그걸 사용합니다만, 이게 이제 서쪽 방향으로도 퍼져나가서 그것이 결국 유럽으로 가게 돼요. 유럽으로 가서 대포와 총은 유럽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칼과, 그러니까 말을 탄 칼과 창으로 싸우는 유럽의 귀족들, 그걸 보통 우리가 기사계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사계급이 총과 대포 등장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가 끝나는, 모든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중국의 그 초기 단계의 그 화승총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바로 고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점에서 변화가 일어나냐면, 화승총과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일단 조준을 할 수 있게 된다. 화승총은 조준의 기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사 속도. 심지가 다 타가지고서 딱궁하고 쏘고, 그 다음에 다시 심지가 타가지고 하려면은 20분, 3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뇌관을 쳐서 바로 총알이 나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중국에서 명나라 초기에 사용한 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딱 붙이질 못했어요. 조준을 하려면 몸에 딱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개머리판이라고 하죠. 개머리판이 붙은 그런 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거는 16세기 이후에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총을 개량했나, 16, 17세기에 총이 어디까지 갔나 하는 건데, 서양에서는 총이 이렇게까지 변화하고 있었는데,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런 변화가 없었죠. 우리는 초기 단계에서 총을 쏘았지만 결국 이렇게 개량된 총을 쏘지는 못했다. 게다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여기에다 다시 탄도라고 하는 개념까지 발전시켜가지고 총알이 더 위력적으로 빨리 효과적으로 발사되고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했던 것이 14세기에 이미 서양에서는 아쿼버스라고 하는 방식이 등장한다. 그래서 총을 어깨에 걸고 눈을 딱 대가지고 조준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그런 총을 든 부대를 군인 모두가 총을 들고 싸우는 건 아니고요. 전통적인 기사들의 방식과 총을 결합한, 총을 든 총병을 결합한 방식이 이제 에스파냐 방진이라고 해서 에스파냐는 스페인이죠. 스페인 사람, 특히 누구였어요? 코르도바. 이름이 길어요.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코르도바. 이 사람이 이제 개발한 혼합부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창을 든 병사들과 또 칼을 든 병사들, 그리고 총을 든 병사들을 혼성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대가 아주 유럽의 각지에서 일어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16, 17세기에는 유럽 사람들의 싸우는 방식이 되어버린다. 전형 방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이 16, 17세기 스페인의 혼성부대다. 그래서 기마병도 보이고 총을 든 병사도 보이고 창을 든 병사들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열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제 명나라에서는 이런 변화가 없었죠. 유럽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나침반도 중국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어도 태평양을 건너가지는 못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개발해서 지구 곳곳을 찾아가게 된다. 총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총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각 지역을 정복하고 강탈하고 하는 데까지 가죠. 종이도 마찬가지죠. 종이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은 결국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종교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왜 그렇게 됐고, 한쪽은 왜 그렇게 됐고 다른 한쪽은 왜 그렇게 못됐는가, 그걸 쉽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한쪽은 그런 변화를 해요. 다른 한쪽은 그걸 못하고, 그게 이제 결국 역사의 하나의 그 갈림길이 되는 것 같은데요.